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맨 첫 번째 뉴스는요, 해외 동포. 지금 해외 동포들이 말이죠. 현재 우리 국내 시국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 시국을 굉장히 우려하는 이 구국 선포문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그래서 윤 대통령한테 지금 당부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북한 이 관련 뉴스인데 상당히 김정은이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정권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군사 쿠데타 시도까지도 있는 것 같은 지금 장면이 지금 미국의 유력 매체에 의해서 보도가 되고 있네요. 자, 이 데일리 NK인데요. 이 보도 매체는요, 미국의 이 보도 매체인데 신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요, 뭔가 수상하다. 예,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인데 여기에서는요, 이 북한이 이제 최근에 김정은이가 군부대를 방문하는데 지난 3월까지만 해도 경호원들이요, 이렇게 총을 직접 이 뭐라 그럴까요, 방아쇠까지 당기는 포즈를 취하면서 이 경호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특수작전 훈련기지를 방문할 때는 직접 총을, 그러니까 이제 언제라도 쏠 수 있는 사격 자세를 하고 있다. 이런 자료 화면을 통해서 북한 군부 동향이 심상치가 않다.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 상당히 많이 퍼져 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던 보수 교육감 조전혁 후보로 단일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께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요, 해외 동포의 긴급 구급 선포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지금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계엄령을 선포하는 괴담설도 유포하고 있고, 그리고 더더욱이 지금 임종석이가 통일 반대를 선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거 심상치가 않다. 예,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요, 이 과감하게 이런 반국가 세력들을 처단해 달라.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8.15 경축사에서 밝힌 대로요, 이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 자들의 자격을, 공직 지도자 자격을 박탈해달라. 이게 이제 한마디로 해서 이재명이 딱 처단해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요 해외 동포 단체의 이름은요, 요 어떤 단체냐? 국제자유주권 총연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공동대표가 배창준, 그 다음에 신숙희, 그 다음에 허상희, 요렇게 세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걸친 이 구국 동포 단체입니다. 전 세계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69개 지금 이제 전 세계 동포 단체가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 국제자유주권 총연대는요, 중앙본부가 있어요. 이 중앙본부 대표에 배창준, 신숙기, 허상기 요 세 명이 되어 있고요. 국제인권 대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전 세계에 걸친 그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단체의 활동을 후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전 세계 우리 동포 단체들도 어마어마합니다. 69개나 되네요. 자, 그래서 이게 거창한 대대적인 우리 이제 구국 운동을 벌이는 애국 동포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놓은 이 집단 성명은요, 정말 해외 나가면 이제 우리 대부분이 다 애국자가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진정한 애국자들의 단체가 아닌가.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요 성명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만큼 해외 동포들이 보기에도 국내 정국이 이건 혼란상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부정하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 정부 당국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촉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서두문이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해외 애국 동포들은 최근 이재명 문재인 사법 처리와
그리고 이제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반국가 세력들이 윤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등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현 상황을 진단하고요. 요 반국가 세력들이죠. 일종의 이 사람들은 북한과 중국 그리고 글로벌리스트의 이 압박과 지령에 따라서 국가 전복 시도 차원의 체제 전복 위기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요. 이러한 지금 이제 이 반국가 세력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수뇌부들의 헌법 유린과 법치 파괴 그리고 친북 친중 여적과 이적죄의 심각한 죄상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강력한 대통령 긴급 대국민 시국 선포를 하고 반국가 세력과 불운 세력을 처단해서 이 위기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요. 우선 어떤 징후들이 있느냐? 우선 구구절과 관련해서 이 9월 9일 날은요. 계엄령 선포 개남서를 유포하고 섀도우 캐비넷까지 준비했다고 하는 요 이제 보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9월 11일은요. 야당 의원 일부가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연대를 구성하는 해서 지금 탄핵을 지령 내리고 있다. 예, 그래서 탄핵에 필요한 200여 명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했다. 이 연대에서 이러한 기자회견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9월 19일에는 임종서이가 통일을 반대하는 선언문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9월 20일에는 이 좌파 각계 인사 1,500명이 전국 비상시국회의를 열었다는 거죠. 예,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뭐라고 그럴까요?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의료 대산 문제, 그 다음에 정부의 언론 탄압을 갖다가 윤석열 정부의 타도 이유로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더 이상 이제 용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지금 이제 윤 대통령에게 지금 이 5가지를 건의하고 있어요. 첫째로는요, 윤석열 정부는 국내외 암약하는 반국가 세력의 1,000명 리스트를 공개하라. 예,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회복시켜서 이들 간첩들을 갖다가 법에 따라서 신속하고도 과감히 차단하라. 자, 그래서 처단하라. 이 내용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반국가 세력, 이 리스트, 반국가 단체하고 인사, 요거를 쭉 시리즈로 제가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둘째로는요, 이 48년도 이 8.15 건국절을 정확히 선포해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부정하는 자들의 공직 지도자 자격을 박탈하라. 이 얘기는요, 지금 이재명 또는 특히 이제 이종찬이가 이걸 앞장서고 있잖아요. 이종찬 광복회장직을 끌어내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반국가 세력의 주요 정치자들의 재판을 법 양식에 따라서 지체 없이 이행하라. 특히 이들이 저질러온 가장 큰 죄악인 4.15 그리고 40 국회의원 부정선거 수사를 통해서 민주당과 국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통해서 선거 중립성과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해가지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준비를 철저히 하라. 그리고 넷째는요. 의사 집단을 포함한 국내 각 애국단체들이 각자 대정부 압박 어젠다를 일시 내려놓고 모두 힘을 합해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의 준동을 우선 막아내는 데 화력을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특히 한동훈이는 원내대표와 힘을 합쳐서 심기일전에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호흡하여 윤 정부가 특별 비상대권을 발동할 여론을 조성하도록 선도하라. 이렇게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특히 이러한 반국가 국자 세력들은 한치의 반성도 없이 통진상 세력과 함께 범죄 조직 선관위와 공조해서 거대 의석을 차지한 무도한 세력이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은 국내외 주권 세력과 함께 9월 18일 트럼프 후보자의 부정선거 가담자 엄중 처벌 선포를 강력히 지지한다. 그래서 이들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여론, 통계 조작, 가짜뉴스 괴담 유포를 통해서 국론 분열, 헌법 유린, 자유통일 반대를 해온 반국가 세력들을 과감히 처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요. 특히 윤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선하고 정의로운 국내의 국민들을 믿고 대국민 비상시국 선포만이 제2의 한국정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그래서요. 국제자유주권총연대 공동대표 3명의 이름으로 요 성명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명문은요.
후원이 이제 휴스턴, 청해, 그리고 제항군인의 충남 부지에, 그다음에 베트남 참전 국가유공자회, 6.25 참전 국가유공자회, 해병대 전후회, 해군 동지회, 그리고 풍군회 이런 데가 이제 후원하고 있고요. 요 성명서는요. 세계 26개국의 120개 단체에 의해서 승인 선포되었다. 그래서 요 리스트 68개 단체가 쫙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 이제 애국동포 여러분들의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저도 정말 해외 동포 그 공직생활하면서 많이 저도 이제 이 접촉을 많이 해왔는데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높이 평가해드리고 싶고 이러한 활동이 말이죠. 우리 국내 좌파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돼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좀 기대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정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은 요 상황이 좀 녹록치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바로 뭐냐? 우선적으로요. 요 지금 내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자료화면을 통해서 이게 이러한 북한 내부 사정이 심상치가 않다. 요 보도를 하는 것이 이 미국의 본사를 주고 있는 NK 북한 데일리 NK가 되는데 요 그 데일리 NK는요. 그야말로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이 북한 전문 매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도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 있고 그만큼 군사 내부 쿠데타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만큼 김정은 체제는 흔들린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유엔 중심의 대북 제재, 그리고 이제 우리 우방국들의 대북 체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기반으로 하는 단단한 대북 정책, 그야말로 원칙적 대응이라고 하는데요. 요것이 결국 힘을 발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이런 그 대북 정책을 완곡하게 확고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 체제 내부의 구멍이 숭숭숭 뚫리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화면에 아주 정확히 나타나고 있죠. 자, 김정은이가 특수작전훈련기지를 방문했는데 요때 이 검은색 이 그 완전 군장한 요 사람들이요. 이게 경원이지 군인이 아닙니다. 요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총을 들고 직접 지금 경호를 밀착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점에서 지금 군부 안에서 지금 내부적인 쿠데타 움직임이 그런 시도들이 이제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요런 내용들이 이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구에 회자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숭성 뭐죠? 이거 수근수근거리고 있고 상당히 주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고 그리고 이제 김정 체제의 한계를 주민들도 지금 인식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요거를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김정은이가 아까 거는 그냥 서서 지금 훈련 지도를 하는 요 밑에 이제 군인들이 쫙 하고 있잖아요. 지도하는 모습이 되겠고 요 아래 거는요. 김정은이도 직접 훈련병들과 함께 사격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직접요. 이 손가락을 보십시오. 아까는 그냥 이제 서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거는요. 언제라도 즉각적으로 총을 발포할 수 있는 준비 자세. 전부 다 이 방아쇠 손가락에 가 있잖아요. 이 정도로 심각한 경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최근의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언제적 상황이냐면 지난 13일 상황이 되겠습니다. 10일 전.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 상황은 지난 3월 달 상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3월에서 지금 이제 9월이니까 6개월 만에 이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아까 이제 지금 보여드린 것은 서부지구에 있는 서부지구에 있는 훈련 기지를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요, 지금 군분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호원들이 무장도 무장이지만은요, 방아쇠 손가락을 얹어놓고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자세로 경호를 하고 있다. 요즘은 즉 북한 군본의 이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김정은 체제의 흔들림 현상이 북한 주민들의 이제 이 집단 반란과 이 봉기 그리고 그걸 벗어나서 지금 이제 군부 안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여러분께도 연초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북한 내부에서 정당 결속 움직임까지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샌드 연구소에 이 최경희 박사를 제가 모시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체제 내부가 굉장히 지금 위기다. 그리고 요거는요, 이 김기남, 이 선동 아주 최고의 부서 이 기관장이 책임 최고차관이죠. 당 비서까지 지냈는데 선전 비서까지 지냈어요. 그러니까 괴벨수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 사람인데 요 빈소를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방문한 요 내용인데요. 요것도 말하자면 김정은 체제의 이 그 붕괴 현상, 내부 분열 현상을 우려하는. 왜 그러냐면 최근에 김정은이가 말이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걸쳐서 그야말로 충성을 다했던 3인방, 요 3인방에 대한 다큐 영화를 제작해서 공개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말하고 그러면 충성을 많이 한 사람이 이제 김기남 노동당 비서인데 이 김기남 비서의 경우에 그야말로 1시간 20분짜리의 다큐에서요. 김기남하고 최태보는 인민의 의장 있잖아요. 김경옥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양염석 최고위원회 상임의 부위원장, 이런 사망한 당 원년들의 생존 활동을 집중적으로 이 다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대를 이어서 충성한 고위 간부들이 되겠어요. 이 얘기는 우상화 작업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북한 내부 주민들 사정이 상당히 좀 안 좋다.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발로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본으로 오면은요.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이거 미국에 있는 이 매체가 보도한 내용의 특징, 그리고 이제 보도한 이 북한 주민들의 반응, 이런 걸 보면 데일리 NK입니다. 굉장히 유력한 그런 북한 전문 이 보도 매체인데요. 여기에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내용의 이제 보도, 또도 북한의 이제 중앙통신이 이런 내용을 이제 보도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통신 보도를 보고서 김정은이가 신변한 점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전투원들의 훈련을 지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에 이 함경북도 소식통을 이용한 겁니다. 함경북도 주민들하고 국경경비대, 현역 그리고 제대 군인들 사이에서조차도 요 경원들 검은색 옷을 입은 호위성원 경원들을 두고서 이러니 저러니 한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그 가운데 하나는 이거 군부 쿠데타를 상당히 김정은이가 무서워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런 경원들을 갖다가 배치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북한 주민들은 굉장히 겁을 먹고 있다. 그리고 경원들은요, 김정은 호위 부대 안에서도 특수부대 소속으로서 만일 사태에 대비해서 동행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무시무시하다고 말을 했다. 그리고요, 이 국경 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요, 정예 병력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사태가 벌어질까 봐서 불안해서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냐. 특수 전군이 들어와서 더욱 특수전 요원들이 특전사 요원들이죠. 우리식으로 보면 두려우니까 김정은이를 철저히 보호하려고 한 것 아니냐. 그리고 김정은이가 신변한 지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내적인 불안감도 엿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반응과 루머가 있다는 겁니다. 야, 그래서요. 지금 이제 몇몇 주민들은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끼리끼리 모여서 김정은을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고 경호도 전혀 쓰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두려워하는 이런 그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경호원들을 이렇게 완전 무장한 상태로 지금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 내용은요. 북한 군부가 심상치 않다. 이 내용은 이 정도로 전하고 지금요. 그동안에 이제 이 보수 그 교육감 후보 중에는 이제 3명이 최종적으로 박선영 포기를 했고 3명이 나왔는데 그 3명 중에 이제 단일화 기구가 이제 우리 우파의 경우에 둘이 있어요. 하나는 통대위, 즉 통합대책위원회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보수교육감 단일화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출마자들끼리도 의견이 다 달라가지고 요 두 명의 지금 조준혁 후보는 통대위 쪽으로 이제 가서 이 경선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2명, 우리 보수 후보 이 2명은 거기에 이제 합류하지 않았어요. 여론조사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됐는데 최종적으로 이 다른
다른 두 명이 이제 누구냐면은요, 지금 한국교총회장 출신인 안양옥, 그 다음에 고려대 교수인 홍후조, 요 두 분이요, 지금 이제 이 본래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오늘 아침에 극적으로 단일화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대위에서 여론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조준영 후보가 1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준혁 후보를 밀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제 이 보수 우파들도 과거의 실패 사례를 이제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준영 후보로 이제 단일화됐고, 단일화되다 보니까 이제 조준영 후보가 이제 수락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일 후보로 선출돼서 감사드린다.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성과를 내준 통대위에 감사한다. 그리고 단일화를 통한 서울시 교육감 탄환이라고 하는 대의 아래 소화를 버리고 대의를 택해준 안양옥, 홍우조, 요 두 분의 예비 후보님들께 존경한다. 후보님들 존경한다. 그리고 앞서 후보 단일화에 큰 촉매가 돼주신 박선영 교수의 살신성인적 결단에 대해서도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교육감 후보, 조준영 후보로 이제 단일화가 됐는데요. 무조건적으로 불법만 빼고는 다 해서 반드시 전교도 중심의 서울시 교육감 자리를 우리가 탈환해 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준영 후보도요, 수도 서울의 교육이 바뀌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뀐다. 제가 망가진 서울교육,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의 레짐 체인저, 패러다임 체인저가 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